나이가 68세인가 뭐 이 정도 되셨던 분인데 당뇨, 고혈압 뭐 이게 온갖 합병증이 고생하셨던 분인데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먹었다. 그리고 양도 상당히 많이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소금을 같이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소금을 먹고 소금을 또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의사분들은 뭐 고혈압 환자 그러면은 소금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소금을 먹으면은 고혈압에 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제 예를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짜게 먹으면은 혈액이 짜질 것이다. 그럼 혈액이 짜지면 혈액은 0.9%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더 빨아당겨서 결국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압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압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항상 링거액 주사를 맞아요. 링거액은 다 알다시피 0.9%의 소금물입니다. 그 하루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떤 사람 한 보통 1리터씩 이렇게 맞는단 말이죠. 우리 그냥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혈액으로 직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바로 고혈압 환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링거액 맞았다고 혈압이 올라간 사람들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걱정하는 의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혈액의 양이 뭐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논리가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설사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고혈압 환자는 쭉 지속이 돼요. 만약에 소금이 진짜 고혈압의 원인이냐 그러면 의사는 고혈압 환자가 병원에 왔다. 그럼 처방을 뭘 내려야 돼요? 약을 줄 게 아니라 소금 먹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의사분도 고혈압 환자분에게 처방전으로서 너 소금 먹지 마. 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혈압약을 반드시 주죠.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 환자의 약 주면은 뭘 주냐? 혈액을 붓게 하는 약이라든가 혈관을 넓혀주는 약이라든가 심장에 뛰는 속도나 압력을 줄여주는 약이라든가 이런 약을 주는 거죠. 결국 심장이나 혈관에 다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사실 혈액에 플러스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혈액을 만들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하는 역할도 소금이 역할하고 물이 하고, 그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것도 소금이 합니다. 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해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장에서 밀었을 때 그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독소라든가 폐기물이 가득 차가지고 끈적끈적해지거나 심장이 뛰는 속도나 심장의 힘들이 이상하게 바뀌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의 치료제는 뭐가 되느냐? 혈관에 어떻게 보면 탄력성을 주느냐? 혈관에 막힌 곳을 어떻게 잘 뚫어주느냐? 심장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뛰게 하느냐? 혈액 자체를 묵지 않게 연하게 만들어주느냐? 독소를 없애주느냐? 이게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소금과 물은 우리가 늘상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잉으로 먹을 필요가 없죠. 어떤 것도 과잉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혈압과 소금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이제 되면은 또 다른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는 많아요. 뭐 당뇨나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건 뭐 혈액에 이제 당이 너무 많이 흐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게 당이 성분이 많아지는 문제,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당뇨병은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 아닌데 이게 다른 것들을 다 파괴시켜요. 혈액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고혈압 가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신장에 가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뭐냐?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어떤 약 주면서 이 약 먹으니까 그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겁니다. 이런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평생 약 먹으면서 식단 조절하면서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당뇨병을 이제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인슐린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은 나오는데 그게 혈관을 통해서 가다가 세포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각각의 부분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물하고 미네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도 미네랄 작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될 때도 미네랄이 있어야지 흡수가 돼요. 근데 그런 미네랄들이 뭐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 바나듐이라든가 이런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미네랄을 우리가 평소에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미네랄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끄집어내면 그게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들은 그런 미네랄 다 제거하고 결국 염화나트륨 중심 소금을 만들어 먹다 보니까 그런 질병들이 더 악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네랄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미네랄, 바닷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네랄이라는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그걸 챙겨 먹는 그런 작업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고 혈압도 관리되고 당뇨도 관리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금을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NaCl이라는 걸 합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서양 학자들이 이제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나트륨이고 얘가 짠맛이 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돼버리는 순간에 나머지 미네랄들은 다 불순물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99%짜리 소금이 최고인 소금 이렇게 돼버리고 소금 모든 만드는 방법들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정제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온 교합을 통해서 만든 99%짜리 소금을 1등급 소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도 펴고 뭐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럼 천일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천일염도 미네랄이 많으냐?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천일염 만드는 과정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염전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가 걸려요. 보름 동안에 3.4%의 바닷물이 점점 쫄아지면서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 속에 있는 90가지 미네랄들은 자기만의 농도에 가서 결정이 돼서 가라앉아요. 거기서 NaCl이라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애가 가라앉으면 그걸 건져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바닥에 남아있는 물에는 아직까지도 결정화되지 않은 수많은 미네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다 버려요. 거기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아직 그대로 녹아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낸 소금마저도 간수 뺀다고 해가지고 또 묻어있는 미네랄을 제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NaCl이 95%, 99%짜리 소금이 이 천일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챙겨야 먹어야 될 미네랄이라는 부분은 다 놓치고 오는 거죠. 그나마 그 천일염 미네랄이 더 있지만 다른 소금은 더 하다는 거죠. 건강해진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 물론 나트륨도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필요한 양들이 상당히 많죠. 한 15g 정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나트륨만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칼슘도 먹어야 되고 칼륨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아연도 먹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 먹는 게 건강으로 가는 거고 소금이 진짜 효능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가라는 부분에서 참 다양해요. 제가 20몇 년 동안 소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소금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기가 이제 저한테 접수가 됩니다. 잇몸이 튼튼해졌다. 변비 문제가 해결이 됐다. 두통이 해결되었다. 당뇨 증상이 사라졌다.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기반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이 각각의 작용하고 연결되어 있고 소금과 같이 먹고 수분의 역할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소금을 물에다 타서 같이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 차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차의 효능과 소금 효능이 플러스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이제 배가 되는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보충하고 차를 통해서 비타민 이런 걸 보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뇨작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몸에 잘 빼주는 부분이 있는데 뭘 그렇게 잘 빼주려고 그러면 여기 소금이 들어가서 독소를 잘 빼주는 것과 같이 결합되는 게 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차의 맛도 소금이 들어가면서 훨씬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소금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찻잔이 있잖아요. 보통 찻잔 개념으로 이제 보면은 찻잔 하나에 이제 1g 정도가 이제 들어가면은 돼요. 특별하게 소금차를 먹는데 지병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든가 뭐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차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뇨작용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소금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건강한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또 저염식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하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채식은 뭐냐면 채식을 하게 되면 몸에 많이 들어오는 미네랄이 칼륨 미네랄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미네랄은 특성이 있어요. 몸에 들어온 미네랄은 다 나가야 돼. 몸에 쌓이면 안 돼요. 사용하고 나가고 사용하고 나가고. 물론 이제 몸에다 어떤 걸 뼈에 가서 조금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칼슘 같이 뼈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미네랄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이 순환 속에서 몸의 독소를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미네랄의 역할인데 칼륨 미네랄이 들어왔는데 칼륨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미네랄은 짝이 있어야지 나가요. 손잡고 나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칼륨을 빼내는 친구는 나트륨이에요. 근데 칼륨 채식하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염식한다고 나트륨을 안 먹어버리게 되면 몸에 칼륨이 쌓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칼륨 혈중 이런 걸로 가버려요. 되게 안 좋은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적정한 양의 나트륨이나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지만 나트륨 안 먹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미네랄도 빠지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염식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부분은 또 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이 빠지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 미네랄이 들어와서 물을 일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물마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의 체액의 부족으로 연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고 이런 부분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적당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게 건강을 유지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염식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염식이 그렇다고 좋은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정한 양의 소금을 먹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야채식을 했을 경우에 고칼륨혈증에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미네랄의 섭취가 뒷받침도와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나트륨이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염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죽염을 왜 만드십니까? 아니, 그분들의 얘기는 딱 명확해요. 천일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죽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일염에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두 가지. 하나는 지저분하다. 두 번째는 미네랄이 적다. 이거예요. 천일염은 이제 뭐 바닷물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염 만드는 9번 굽는 과정에서 고열로 처리하면은 이 나쁜 것들은 다 태워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9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미네랄이 증가를 하다라는 게 이제 죽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좀 반추를 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봤어요. 죽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다들 알다시피 8번을 대나무통에서 굽고 9번을 마저 용용을 해요. 그러면은 죽염 만드는 8번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대나무 재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밀봉을 흙으로 진흙을 해요. 진흙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다 마지막에 송진가루도 집어넣어서 송진도 태우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미량의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것에 비해서 저것보다 더 많은 재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깨끗해졌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죽염을 녹여보면 밑에 이제 뭐 가라앉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뭐 나름대로 미네랄 종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깨끗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이에요. 자, 그러면 미네랄이 증가했다는 측면을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넌센스인 게 미네랄은 하느님이 아닌 이상 못 만들어요. 아무리 열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미네랄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열을 가한다고 해서 칼슘이 생기고 열을 가한다고 마그네슘이 생기고 나트륨이 생기고 얼마나 좋겠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을 가한다고 해서 미네랄 증가하는 일은 없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분들이 만드는 죽염의 성분표를 보면 일부 좀 증가한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그건 어디서 왔을까? 물론 대나무에서 온 것도 있고 진흙에서 얻은 게 있고 그 쇠에 있는 부분이 열에 의해서 녹아서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열을 가해서 생기는 애는 아니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미네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죽염 먹고 의외로 건강이 좋아졌던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나트륨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금 먹고 당뇨 부분들이 해결됐다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당뇨가 600만 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당뇨의 아까 원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당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도 문제고 근데 뭐 아무리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몸에서 해결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부분이 해결을 해줘요. 그럼 인슐린이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잘 만들어지는 부분에 미네랄들이 작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슐린이 당을 가지고 어딜 간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바나듐하고 또 다른 미네랄이 한 두세 가지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얘가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미량 미네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미네랄을 우리가 잘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량 미네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 먹느냐가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겠지만은 물을 제대로 먹어줘야지만 혈관의 혈액이나 이런 문제 해결되고 독소들이 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게 물이 제대로 섭취돼 줘야지만 신장에 가서 트러블은 안 생겨요. 우리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문제는 신장이 망가지는 건데, 신장이라는 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망가진 신장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장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물의 섭취와 소금의 섭취가 돼서 신장을 통해서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당뇨 환자들은 소금이라는 부분에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고 미네랄 소금 되게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죽염의 미네랄이 다른 소금보다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충분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서 먹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물이라는 걸 요즘 어떤 분들이 저염 운동하면서 국을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국을 우리가 통해서 소금물을 먹어온 민족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이제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연탄가스 치료제로서 그때 각광받았던 게 뭐냐면 김치국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김치국물 먹었더니 이 연탄가스 중독 증상이 완화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을 주목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을 제대로 돌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결된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혈액과 체액과 이게 제대로 챙겨지고 걔들이 돌아야지만 몸에 있는 독기를 빼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량 미네랄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걔들이 보충돼 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기들 분유에 보면은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오드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애가 기형아가 돼버려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의 소금에는 요오드가 법적으로 첨가되도록 돼 있어요. 걔가 없으면은 질환이 걸려가 정신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형아가 되고 지능이 떨어져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작은 미네랄이 되게 중요하다. 80가지 미네랄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챙겨 먹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당뇨에서 인슐린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했는 것처럼 그런 미네랄이 있어야지 좀 우리가 당뇨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치료가 되고 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과 미네랄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5월인가 있었던 사례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금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나이가 68세인가 뭐 이 정도 되셨던 분인데 당뇨, 고혈압 뭐 이게 온갖 합병증이 고기에 고생하셨던 분인데 이 MQ 눈소금이라는 이 미네랄 제대로 든 소금 먹고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먹었다. 그리고 양도 상당히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한 9g 이상씩 이렇게 먹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달 정도 만에 그걸 다 잡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당 수치는 대부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당뇨병에는 상당히 소금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융소금 만드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용융소금은 지저분하다는 똑같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고열 처리 과정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산화력도 좀 높이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미네랄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소금 자체에 미네랄이 적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 미네랄들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금이 들어있는 미네랄은 무기물 맞습니다. 근데 이게 흡수가 안 된다고요? 흡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나트륨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인가 물어봐요. 나트륨 당연히 무기물이죠. 나트륨 흡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나트륨이 흡수되는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 똑같이 다 흡수가 돼요. 여기들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온화가 돼서 물에 녹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순수한 NaCl을 지향을 해요. 순수한 NaCl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얘들이 깨끗한 것들이 같이 따라 나갈 것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용융소금이 이제 몸에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용융소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NaCl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성분상으로 딱 보면 NaCl 함유량은 우리가 정제염이라고 얘기하는 한주소금하고 성분상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소금 흡수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미네랄 흡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소금이 용융소금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에 있는 소금이 죽염하고 용융소금, 우리나라만. 대부분 나라는
암염을 녹여서 먹든가 천일염식으로 만든 소금을 먹든가 이렇게 먹고, 아니면 원시적으로 그냥 캐서 먹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금이 아주 진심인 나라여서 소금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개선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용융 소금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을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시겠지만 소금의 NaCl, 나트륨의 효과예요.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어서 미네랄 효과가 같이 플러스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마다 소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천일염 얘기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중국산 천일염 얘기를 해요. 중국산 천일염 때 사용했다니까 음식 맛 배렸다, 이런 김장 배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중국산 천일염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같은 바닷물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소금에 가보면, 염전에 가보면 염전의 물의 두께가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결정지에 와서는 하루 만에 소금이 생겨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호수를 만들어요. 호수. 물 깊이를, 우리는 1cm인데 걔들은 1m씩 물을 바닷물 넣어놓고 기다려요. 그럼 6개월 정도 가면 마르겠죠. 그죠? 그럼 다시 물을 또 집어넣어요. 그럼 결국 한 1년 지나면 밑에 소금이 없은 높이로 쌓이겠죠. 그죠? 그걸 불도저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1년 동안 소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세먼지, 중국에서 나는 황사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층층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이게 소금 성분 제각각의 입자 크기도 제각각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척하고 가공하고 요오드를 첨가해서 유통을 시키는 게 식용소금이에요. 근데 이 가공 과정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앞에 걸 그냥 끄집어가지고 유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통계 보니까 80%가 그걸 안 하고 통과시킨대요. 그 다음에 그 소금을 갖고 음식에 썼다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정부에서 소금 만드는 걸 규제를 해서 일반인들은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딱 지정한 이 7개 회사만 앞으로 소금을 만들어. 그리고 소금 만드는 방법도 정제염 한 가지밖에 안 돼. 나머지는 하면 불법으로 해서 소금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난리 나니까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소금에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걸 다 뺀 정제염 99%짜리 소금만 먹으라고 하느냐.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소금 자유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소금을 만들 수가 있게 바뀌었잖아요.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그 나라 기후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대부분의 나라는 아까 요오드 첨가된 소금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해조류를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게 다 요오드 첨가해서 먹어야지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소금이 다 달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나라만의 법이에요. 나라마다 그렇게 소금 만드는 방법이 바뀌는데 추세는 미네랄 소금을 찾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이렇게 소금 만드는 기준은 그게 얼마나 깨끗하냐, 미네랄 함량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분표를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해서 소금을 잘 분석해보고 궁금하면 그 회사 한번 가서 보세요. 염전에도 한번 가보시고 소금 공장에도 한번 가보시면서 아 내가 먹는 소금이 어떤 소금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은 진짜 제대로 된 소금을 골라서 드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